들어가세요. 다음 문제. 이 자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했더니 X가 늘어나고 있어요. 밥 먹었을 때 늘어나는 건 누구예요? 인슐린이고. 이때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뭐죠?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뭐야? 인슐린이기 때문에 X는 니은이네요. 기억권은 맞는 곡이고요. 글루카곤이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촉진. 이거 누구 역할이에요? 인슐린 역할이죠. 이건 틀린 부분입니다. 이것 봐. 혈중 포도당 농도 T1일 때 T2일 때 어디가 높냐? 지금 보면은 T1일 때에 비해서 T2일 때 인슐린 농도가 줄었어요. 근데 완아, 너 더 졸지 마. 너 졸면 쫓아낼 거야. 근데 T2일 때 인슐린 농도가 높아야 낮아요. 맞죠? 왜 낮아진 거였어? 혈당량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T1일 때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틀린 문제. 정답은 기억입니다. 근데요, 네.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지속이 되면 고도 인슐린이 높아져, 글루카곤이 높아져. 글루카곤이 높아지죠. 인슐린은 어떻게? 인슐린이 떨어지죠. 기량적이니까. 근데 이제 세포로 그게 옮겨가야 되잖아요. 아, 고도가 인슐린도 활성화하는 무슨 세포를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제 각 몸의 세포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당이 떨어지니까 사용한. 그러니까 그 글루카곤 농도가 높아지면은 어쨌든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데 인슐린이 없으니까 조직세포가 못 쓴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교감신경 홍부 시에 글루카곤에 의해서 혈당량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그거는 보통 근육이 쓰라고 갖다 쓰는 건데 근육은 포도당 흡수 기장이 다른 기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말고. 이건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굳이 언급은 안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15번. 좋은 질문이에요. 자, 수업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방향구 설치해서 저기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방향구 설치했다는 것은 중요시 계산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A, B, C, D의 개체수와 방향구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개체수는 지금 뭐 의미하는 거예요? 밀도 의미하는 거고 방향구수는 뭐 의미하는 거예요? 빈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기억에 대한 상대값을 표시한 건데 기억은 B, C, D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개체수는 밀도에 비례하고 상대 밀도에 비례하게 되죠. 그거는 빈도나 피도도 다 마찬가지이고 모든 상대값을 다 더하면 이게 몇이 된다? 몇이 돼? 100분율로 표시했기 때문에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A와 기억의 상대 밀도 B가 몇 대 몇이에요? 14대 40이니까 7대 20이네. 7대 20. 그 말은 뭐냐면 개체수 비도 7대 2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비례하니까. 그럼 딱 보면 이게 7대 20이죠. 6, 7에 42 꼴등이니까. 그렇죠? 6 곱하기 20, 220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이 뭐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B. 그러면 이게 14%예요. 14%. 이게 14%. 그리고 이게 40%. 그럼 이게 지금 나누기 3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퍼센트여야 돼? 30%여야겠죠? 그럼 다 더해서 100이어야 되는데 이게 몇 퍼센트여야 돼요? 16%여야겠죠. 16%.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곱하기 3 해야겠죠. 몇 마리예요? 48이 48. 맞아요? 자,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럼 B의 상대 빈도가 몇이다? 30%라는 소리거든. 3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0%라는 거예요. 30%. 맞아요? 그럼 다 비례 관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몇 분의 몇 곱 본 거야? 5분의 6 곱한 거예요. 5분의 6. 아래에서 위에 갈 때. 그럼 위에서 아래 갈 때는 6분의 5 곱하면 되겠네. 6분의 5. 그럼 이거 몇 퍼센트야? 6분의 5. 3분의 40. 6분의 5?
4분의 5 곱해요. 4분의 5. 4분의 5. 이거 몇 퍼센트야? 20%죠. 이거 4분의 5 곱하면 몇이에요? 2분의 50이니까 2분의 50. 55. 자, 이게 22.5%잖아. 그럼 얘다 얘가 몇이야? 얘가 22.5%. 3대 3이에요. 3대 4. 그렇죠? 그럼 여기가 몇이 나와야 돼? 18이 나오지. 그럼 요거 다 더하면 50에다가 72.5네요. 그럼 이게 27.5%는 되네요. 그럼 27.5에다가 5분의 4 곱해서 22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해볼 필요 없는데 아마 될 거라서. 그리고 곱하게 되면은 5.5? 20이 나오네요. 2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죠. 특히 한번 C의 개체수가 48이냐? 맞는 거이죠. 이번 이 지역의 우점종. 우점종은 지금 나머지 애들의 상대값을 다 이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대 피도값이었거든요. 나머지 애들의 상대 피도값은. 상관없는 게 상대 피도가 이 녀석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41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값들도 가장 큰 값을 갖죠. 지금 계속. 그렇죠? 당연히 우점종은 B일 거고요. A가 출연한 방향구 수는 38이냐 18이냐. 그렇죠? 이번 틀린 곡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16번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유전 문제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문제죠. 되게 쉽게 났습니다. 이거 틀렸으면은 대가리 먹고 반성을 좀 하시고. 자, 가는 H, 나는 T에서 결정이 되는데 가와 나 중에 하나가 X에 있대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상에 있거나 Y에 있다는 건데 지금 나머지 애들 중에서 여자애들이 갖는 값들이 어쨌든 존재하거든요. 그럼 Y는 아니라 하나가 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과정의 성별과 체세포 한계랑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핵상이 뭐예요? 2n 곱하기 1에 대해서 H와 T의 DNA 상대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0, 1, 1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가계도 문제예요. 가계도 문제. 돌연변이가 없는 가계도 문제예요. 13번이라 나타내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가계도 문제인데 그 어느 곳에서도 표현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형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표현형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유전자형 문제라는 거죠. 즉 우열 관계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럼 H와 H 프라임, 뭐 T와 T 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라지 H랑 스몰 H, 라지 T랑 스몰 T라고 해도 전 상관이 없죠. 저렇게 해놓고 내가 문제를 푼다고 치면 지금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건데 보자마자 당연히 뭐가 눈에 띄어야 되면 얘가 눈에 띄어야죠. 얘가. 근데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의 유전자형이 라지 H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남자가 두 개 갖는 우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상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T가 어디 있어야 돼요? X상에 있어야 돼요. 그럼 라스 T가 없다는 뜻이니까 얘가 뭘 가져요? 스몰 T Y를 갖는 뜻이죠. 스몰 T Y. 맞아요? 그리고 이거 얘 같은 경우는 라지 H는 한 개니까 라지 H 스몰 H여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모두 라지 H를 하나씩은 가져야 됩니다. 라지 H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기억이랑 니은이 절대 0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지 H 하나씩 가지니까. 그러니까 디귿이 0이어야겠죠. 그리고 아빠가 지금 X형 색채에 있는 라스티가 니은 개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당연히 몇 개여야 돼요? 한 개, 기억이 몇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 끝이 나버렸죠. 아빠의 유전자형은 라지 H, 라지 H의 라지 T, Y였던 거고 엄마 같은 경우는 라지 H, 스몰 H의 스몰 T, 스몰 T라서 스몰 T, Y였던 거고 그럼 딸내미 같은 경우는 아빠가 라지 T 주고 엄마가 스몰 T 줄 테니까 라지 T, 스몰 T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2냐? 맞는 곡이고요. 자녀 2는 라지 H를 반드시 아빠한테 받겠죠. 아빠가 라지 H 동형적합자니까 2번은 맞는 곡이고 디귿번 엄마의 유전자형은 나는 스몰 T 동형적합자. 이것도 맞는 곡입니다. 정답은 5번. 이건 사실 가계도 문제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문제고요. 자, 17번도 꽤나 뭐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지금 보면 AB에 뉴런 4개가 지금 있는 거고 여기서 지점 P에다가 역치성의 전글 동시에 줬대요. 그럼 지점 P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극점이 어딘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자극점을 모르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경과된 시간이 4ms랑 6ms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구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라지 t는 t1 플러스 t2에서 지금 이 녀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어때요? 바뀌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얘가 바뀌든 말든 자극점이 P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고 측정 지점도 정해져 있고 뉴런의 전도 속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 변해요. T1 가스는 안 변하고 누가 자꾸 변한다? T2가 변한다고 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변하지 않는 T1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라스티 값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P는 1, 2, 3, 4 중에 하나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측정 지점으로서 1, 2, 3, 4를 잡았는데 자극 지점도 1, 2, 3, 4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측정 지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점 P라고 하는 거는 4ms에서는 0 플러스 4초 6ms에서는 0 플러스 6초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점에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70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과 2는 A와 B를 순서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보면은 A와 B를 구성하는 뉴런은 4개인데요. 이 4개 중에 3개는 A로 갖고 속도가 나머지 하나가 속도가 B로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가 지금 라스티가 4ms였다고 이때가 라스티가 6ms였는데 어쨌든 간에 자극 지점 같은 경우에는 A든 B든 간에 둘 다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 돼야 된다고 4초든 6초든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누구밖에 안 돼요? D2밖에 안 돼요. D2. 그러니까 D2의 막전이가 전부 다 몇이고 마이너스 70 여기서도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70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극점이 어디다? 어디? D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힌트라고 할 만한 건 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표에 있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마80은 둘 다 몇이어야 돼요? 1 플러스 3초여야 되죠. 맞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어쨌든 이게 1 플러스 30이고 이 마이너스 60 같은 경우 밑에 보면은 그래프를 그린 시간이 1초여도 되고 2.5초여도 됩니다. 그럼 내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60%는 힌트가 안 되니까요. 넘어가는 돼요. 넘어가 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항상 뭐가 일정하다? 이 T1 값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D2에 자극을 줬을 때 D1까지 1초가 걸렸다며 여기 뉴런 2가 그럼 얘도 몇 초 걸려야 돼요? 1초 걸려야 되니까 1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이어야 돼요? 1 플러스 5여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막전이 값은 둘 다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70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몇 플러스 몇이라는 거야? 3 플러스 3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몇 초 걸렸어요? 가는데 3초 걸렸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눈에 띄는 게 뉴런 2는 D2 기준으로 D1까지는 몇 초 걸리고 1초 걸리고 D3까지는 몇 초 걸리는 거야? 3초 걸리는 거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극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1초, 이렇게 3초 걸려야 되는데 B는 지금 이 시냅스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짧은 거리를 3초 만에 가고 더 먼 거리를 1초 만에 간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누가 돼야 돼요? A가 되고 얘가 누가 돼야 돼요? B가 돼야겠죠. B. 이해해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1초 걸린다는 거죠. 1초. 그러니까 쌤이 여기다가 시간값을 적을 텐데 그냥 뭐만 적을 거냐면 T1 값만 적을게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저게 안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절전 뉴런의 속도는 몇이 돼요? 얘가 2cm per millisecond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2에서 D3까지는 가는데 몇 초 걸린다? 3초 걸리는 거죠. 3초. 맞아? 그리고 B가 D2에서 D3까지도 몇 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1초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0초씩 걸리는 거고
그럼 B의 절전 유런의 속도는 몇이에요? 1cm per millisecon드인 거겠죠. 1cm per millisecond. 맞아?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면 2초가 걸리겠지. 그럼 여기는 몇 플러스 몇이겠어 이거는? 플러스 2 플러스 2겠죠. 그럼 밑에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2초일 때는 막스민 값이 몇이에요? 0인 거죠. 0. 그럼 여기도 기억이 있죠? 여기도 몇이에요? 여기도 0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몇 플러스 몇이겠어? 이게 4 플러스 2일 거 아니에요? 4 플러스 2. 그럼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4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어요? 3초가 걸렸죠. 그럼 얘가 4초가 걸린다. 그럼 2cm 거리를 1초 만에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런의 전도 속도는 몇이에요? 2인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이 4개 뉴런 중에서 3개가 값이 동일하고 하나가 다르다고 그랬거든. 근데 2로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속도가 몇이겠어? 똑같이 2cm per millisecon드가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밑에서 얘기했던 A 값이 2인 거고 B 값이 1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식 문제 풀이를 쭉 따라가면서 시간만 잡다 보면은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 치우 없다. 자, 기억번. 기억이 -70이냐 틀려서 0입니다. 이음번. A를 구성하는 녀석은 둘 다 속도가 있냐? 맞는 보기죠. B의 D3에다가 자극을 주고 5ms가 지났을 때 D4가 어떻게 되느냐? D3에다가 자극을 주고 5ms가 지났을 때 D4. 그러니까 이 D4 같은 경우는 이게 4 플러스 2초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는 소리예요? A 같은 경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다 잡아준다. 여기다 잡아주면 1초 걸리죠. 1초. 그렇죠? 그럼 1 플러스 4겠네요. 5초를 주면. 아니, 네가 A겠네. B. 그러니까 밑에 표가 그렇게 이게 A라고. 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알 수가 없죠.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거. 근데 내가 이거는 활동인지 제공인지 내가 지금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데요. 당연히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얘랑 비교해야 돼요. 얘랑.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요. 하나가 마이너스 60이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58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프를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시간을 더 많이 줬을 때는 2초가 더 많이 줬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의 그래프를 무조건 더 많이 그려야 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 해야 되죠? 제분극이어야 되는 거죠, 제분극.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를 몇 초 동안 그렸다는 거예요? 2.5초 동안 그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가는데 몇 초가 걸려요? 3.5초가 걸리는 거, 3.5초. 맞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린다고? 3.5초가 걸린다며. 근데 여기까지는 몇 초 걸려요? 1초가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초 걸린다는 소리예요? 2.5초 걸린다는 소리예요. 2.5초. 맞아요? 그럼 디귿번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5초를 줬을 때 D3에 자극을 주고 그럼 얘는 2.5초 만에 가서 2.5초 동안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럼 뭐예요? 제분극이죠. 그렇죠? 디귿번 틀린 부분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것도 7월 치고는 꽤나 잘 만든 문제예요. 꽤나 잘 만든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 천일에 대한 문제인데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후래요. 산불 생각하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2차 천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차 천위와 2차 천위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상태에서 시작하면 1차 천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면 2차 천위입니다. 그 중에서 1차 천위의 황무지라고 하는 게 마른 땅에서 시작하면 건성천위인 거고 물에서 시작하면 수생천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2차 천위에 대한 내용이고 2차 천위와 1차 천위의 차이점은 뭐냐면 1차 천위는 흙을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건생천위에서는 지유류가 들어와서 바위를 부식시켜가지고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초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수생천이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메워지면서 습원이 되고 습지가 돼버리면은 이 물이 메워지면서 초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2차 처리는 이미 흙이 있던 과정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애들이 다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바로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바로 뭐부터? 초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천이 역시 저희 1차 천이 중에서 수생천이랑 마찬가지로 개척자가 초원식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초원 들어오면 관목림 들어오고 교목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양수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음수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혼연림이 되고 이후에 음수림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음수림 단계를 와나 뭐라 불러? 무슨 단계? 음수림을 무슨 단계라고 불러? 극상 단계라고 부르죠. 자, 기억번 A는 초원이냐? 맞는 보기고요. B번 식물 분집은 양수림에서 극상을 이루지 않죠.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게 되고요. B번 동일한 이게 종다양성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동일한 생물체 내에서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성이 이거 뭐에 대한 예시야? 뭐에 대한 설명이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죠.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3단원 물질대사와 건강 파트에서 대사성 질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사성 질환에 대한 문제는 사전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했었죠. 배경 지식. 그냥 비문학 문제라고 했습니다. 독서 질문 문제. 읽고 제시되어 있는 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자, 섭취량과 소비량을 나타낸 것인데 한 명 같은 경우는 체중이 변하지 않았고 한 명은 영양 과잉으로 비만이 됐대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을 보니까 한 명은 섭취량과 소비량이 동일하고요. 한 명은 하나가 뭐가 많네요. 그러면은 섭취량과 소비량이 정상인 1이 뭐겠어? 체중이 변하지 않은 거고 당연히. 2가 이제 체중이 늘어난 거니까 A가 뭐 해야 돼요? 기억이 섭취량이어야 되고 니은이 뭐 해야 돼요? 소비량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비만은 영양 과잉이 지속되어서 체지방의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은 이 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A는 읽어보면은 혈액 속에 지방 같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A는 뭐겠어요? 여러분?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피에 지방이 많은 증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것도 고지혈증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냥 기억번 A는 당뇨병이냐? 당뇨병은 피에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피에 포도당이 많은 걸 의미하죠. 기억번은 틀린 보기고요. B번 기억은 에너지 섭취량이냐? 맞는 보기죠. D번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둘 다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게 되죠. 그렇죠? 정답은 이은 이거 4번입니다. 이해돼요? 마지막 20번 문제.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엄청 쉬워요. 쉬워요라고 물어본 거야, 쉬워요라고 대답한 거야. 자, 문제를 보면 가는 A에 의해서 나는 B에서 결정이 되는데 각각 완전 우성이래요. 가는 라지 소리, 나는 라지 소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와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되어 있다? 우리가 독립이다 이런 뜻이죠. 독립. 그리고 1에서 7의 가와나의 반응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게 지금 가게덴트인 건데 가게덴트 우리가 봐야겠죠. 기억, 여기다 기억, 여기다 기억, 기억, 기억인데 일단 수면식이 튀어나오는 게 여기는 없고요. 부모의 표현이 가게되기 때문에 여기 둘 다 니은이 있는데 자식이 니은이 없잖아요. 그럼 병이 우성이어야 돼요, 열성이어야 돼요, 나에서 우성이어야 돼요. 이거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성관례 조건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x, 그 니은에 x 열성 관례가 있는데 니은은 이미 우성이잖아요. 의미는 없고요. 이것도 니은 x 열성 관례니까 의미 없죠. 근데 보면은 여기에 니은 x 열성 관례는 의미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기억이 뭐가 아니다. x 열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럼 가계도 조건상에서 해결된 게 전혀 없잖아. 그럼
그럼 비가계도 조건상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가랑 나가 모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비가계도 조건은 가랑 나에 대한 힌트를 모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해서 모두 담고 있어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3, 4, 5, 3, 5, 6에 대해서 스몰 a랑 스몰 b를 더한 값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가계도 힌트가 3, 5, 6, 3, 5, 6 이렇게 3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3명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 뭐 3, 5, 6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생각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3명이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지금 상성에 대해서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으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이 뭐 정도는 확인해라? 남녀 정도는 확인하라고 했었죠. 왜? 그럴 때 누가 해 좋은 조건입니까? 여자가 좋은 조건이거든요. 상성 부분 없이 유전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익숙하구나 딱 봤더니 기억니은 기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6이 의미가 있으려면 6이 몇인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6이 몇인지를 내가 알아야 몰라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내가 몇인지를 모르는 이상 이 문제에 접근이 된다 안 된다? 비가계도 조건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위한 핵심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 더해서 5이다를 통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3개 더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몇이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면은 당연히 뭘 해봐야 돼요? 숫자를 쪼개봐야죠. 아? 맞아? 그러면 최대 4에다가 1, 0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다. 그럼 3, 2, 0일 수도 있고 3, 1, 1일 수도 있죠. 혹은 2, 2, 1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누가 이렇게 쪼개놓고 나면은 누가 의미 있어 보여야 되냐면 이성아 누구? 이렇게 안 풀었으면 반성하세요. 0이 보여야 됩니다. 0. 현재 우리가 더하고 있는 DNA가 뭐죠? 둘 다? 열성이거든요. 열성? 그럼 0이 있다는 거는 얘는 뭐랑 뭐만 가진다? 우성인 라지랑 라지 B만 가지는 개체라는 뜻이에요. 우성 동형접합조 맨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라지랑 라지 B만 갖는 녀석이 있을 수 있냐 생각해보면 일단 여자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얘가 라지, 라지 B라는 건데 부모의 표현형을 보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남자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 남자는 상성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되어 있다고? 독립되어 있다고. 그럼 하나가 상에 있더라, X에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상에.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우성유전이죠. 그럼 얘 병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라지 B만 가지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표현형 모른다 하더라도 쌤이 아까 이제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럼 A, B 둘 중에 하나는 라지여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부모의 표현형을 보면 기억도 안 되고 니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냐? 얘가 라지랑 라지 B만 가질 수 있냐? 이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안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얘도 니은을 가지기 때문에 라지 B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라지 B는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뭐는 돼요? 라지는 돼요. 왜냐하면 얘랑 표현형을 동일하게 맞춰야 될 게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기만 하면? 라지 B, Y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조합 중에 만약에 누가 있다면 0이 있다면 항상 특이 조건부터 보는 거라고 했잖아. 0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누가 돼야 되고 얘가 돼야 하고 얘가 될 수밖에 없고 가가 무슨 유전? 상유전. 나가 무슨 유전? X유전에 가 같은 경우는 열성유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0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 0이 없다면 다른 케이스를 봐야겠지만 그럼 나머지 애들만 만족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병이 없는데 위에가 스몰 A네. 그러니까 얘 유전장이 뭐가 돼? 라지 A 스몰 A고요. 얘가 병이 없기 때문에 스몰 B Y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보면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는 스몰 A여야 되고 니은이 있기 때문에 라지 B를 가져야 되는데 위에 지금 아빠가 니은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스몰 b일 테니까 얘가 라지 b 스몰 b입니다. 그럼 얘는 빵 얘 스몰 a 스몰 더해서 몇 개? 2개. 얘 몇 개? 3개. 그러면은 이걸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맞는 케이스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요것만 만족시키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맞아? 왜냐면 가계도 조건상에서 걸러질 거면 내가 유전성 채워보면서 걸러질 거면 애초에 2단